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붙잡고 계신가요? 헤어지고 나서도 매일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카톡창을 몇 번이고 열어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SNS를 계속 확인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지금 함께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공허한 그런 관계 속에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하지만 놓지 못하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5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싸움이 잦아졌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헤어지자고 하다가도 다시 붙잡고, 그런 악순환이 3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놓으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친구들도요. 하지만 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하더군요.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운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놓아야 할 때를 아는 방법.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함에 대한 두려움인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인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오늘 마신 커피를 건네준 바리스타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모두 인연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는 선연과 악연이 있다. 선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악연은 서로를 소멸시킨다. 무서운 말이죠.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서로를 소멸시킨다니.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세요. 연애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친구, 결혼하고 나서 자기 꿈을 모두 포기한 선배, 상대방 눈치만 보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후배. 이런 사람들 정말 많지 않나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맺어지고 때가 되면 저절로 풀린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죠.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춰보려고 애쓰고.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다시는 이런 사람을 못 만날까봐,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서.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본, 이럴 땐 진짜 인연이 아니다. 그 끈을 놓아야 할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면 이미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동반자는 서로의 고독을 달래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고독마저 아름답게 느껴지게 하는 존재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혼자 있기 싫어서 관계를 유지하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움을 때우는 거예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35의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함께 있어도 항상 허전하다고 했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영화를 봐도 감상을 나눌 수 없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냥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대요. 어느 날 민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혼자 있을 땐 외롭지 않은데 남자친구랑 있으면 더 외로워. 바로 이겁니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관계. 이건 진짜 인연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연기법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다고요. 진정한 인연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해요. 하지만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는 어떤가요? 에너지를 주고받기는커녕 서로에게서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울감은 깊어집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나이는 상관없어요.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끝난 겁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 외로움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결국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1년 뒤 새로운 사람을 만났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지가 그러더군요. 진짜 인연을 만나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다고. 바로 이게 진짜 인연입니다. 두 번째, 자꾸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각자는 자신의 본성을 지켜야 한다. 깊은 말씀이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완전히 바꾸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말투를 바꾸고,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 자기 취미를 포기하고,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위해 변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상대방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다 맞춰줘도 상대방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죠. 제가 상담했던 40대 중반의 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결혼 15년 차였는데 남편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대요. 남편이 깔끔한 걸 좋아해서 집을 항상 티끌 하나 없이 청소하고, 남편이 조용한 걸 좋아해서 목소리를 낮추고, 남편이 전업주부를 원해서 하던 일도 그만뒀다고 해요. 그렇게 15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신은 매력이 없다고, 자기 주관이 없다고, 그냥 인형 같다고. 수진 씨는 그때 깨달았대요. 자신이 사랑을 지키려고 자신을 지웠는데 정작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진정한 인연이 아니다. 진짜 인연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줍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받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관계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자꾸만 당신을 바꾸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놓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이상형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당신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이미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른 관계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지만 그른 관계는 서로를 쓰러뜨린다. 명쾌한 기준이죠. 사랑은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이길 것 같고, 헤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함께 있으면 긴장되고, 만나고 나면 혼자 있고 싶고,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자주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식욕이 없고 늘 피곤하고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죠.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관계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고. 20대 후반에 준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2년을 사귀었는데 그 2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체중이 15kg나 빠졌대요. 여자친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이 심해서 준호는 늘 눈치를 봐야 했답니다. 언제 화낼지 몰라서 카톡도 조심스럽게 보내고 전화할 때도 목소리 톤을 신경 쓰고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이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제야 준호는 깨달았대요. 자기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자신을 죽이고 있었다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긴장감과 편안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긴장해야 하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사랑은 당신을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 지금 당신이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웃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보다, 당신의 행복보다 중요한 관계는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이론적으론 맞는 말이야. 근데 막상 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맞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착을 놓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이루어진다. 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행복한 척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불행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든 감정적인 거리든 일단 거리를 두세요. 매일 만나던 사람이라면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카톡도 바로바로 답장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동안 상대방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으세요. 운동을 시작하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든, 미뤄뒀던 공부를 하든, 친구들을 만나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람을 놓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는 겁니다.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거죠. 반대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인연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관계도, 이 모든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놓아줄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5년의 관계를 놓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었고, 후회했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작 여러분을 위한 진짜 인연을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지금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보세요. 아프겠지만, 무섭겠지만, 외롭겠지만, 그래도 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의 손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더 좋은 인연, 더 깊은 사랑, 더 큰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